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예.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64%, 잘못하고 있다 21%. 그 과거 취임 후 첫 직무 긍정률 평가를 보면요. 윤석열 대통령이 52, 문재인 대통령이 84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44%였습니다. 어제 NBS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. 일단 이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. 그 70대 이상에서도 45%가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. 45%가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에서 44%가 잘하고 있다. 그리고 33%가 못하고 있다.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56%가 잘하고 있다. 29%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그 70대 이상에서조차도 긍정평가, TK에서조차도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. 일단 그 대통령의 특징은요. 네. 경기도지사 시작할 때 지지율이 전체에서 꼴찌인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. 네. 그런데 3년 하고 나오실 때 1등했어요. 네, 그게 뭐냐면 처음보다 마지막에 지지율이 높다는 거, 그거는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정파적으로 나누어 있는 지형에서 64%고 어제 MBS는 9%가 올랐더라고요. MBS가 약간 좀 짜게 나와요.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. 근데 거기서 9%가 올랐다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한다. 게다가 이거는 윤석열 덕분이기도 해요. 예, 왜냐하면 출근도 안 하고 가짜 차도 보내고 이러고 그 술 먹고 늦고 막 이랬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냥 낮과 밤이 없이 일을 해서 대통령실 직원은 쓰러지는데 대통령님은 안 쓰러지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열심히 한다잖아요. 성실을. 그렇죠.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킨다예요. 저 소록도 가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지역에서 뭐 할 때 점심,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다가 식당 들어가요.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올게요. 그러면 반드시 제가 가요. 이 사람은 까먹고. 그런 걸 쉽게 생각하죠. 의원님 잘 아시죠. 저는 그런 것까지도 헛말 안 해요. 그러면 못 오면 아 이거 잘못 말했고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올게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소록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게 멀기도 하고. 그런데 그때 김혜경 여사가 꼭 대통령 모시고 오겠다고. 했는데 부부가 같이 가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감성 라인을 팍팍 지금 자극하는 데다가 실제로 그러면 개혁적인 일은 또 안 챙기냐 아니에요. 제가 이번에도 저는 방송 개혁하려고 난리 났잖아요. 저 혼자 막 미친 듯이 뛰고 김영간사 국정기획위에서 뛰고 뭐 과방위원들 전체 뛰잖아요.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. 기준. 민생과 관련된 건 밀어붙인다. 그래서 추경 빨리 해라. 그리고 최소한의 여야 합의는 거쳐라. 나머지는.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?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. 17,000인데 3,000명 더 오셔야 그 공개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상천외한 얘기거든요. 기상천외한 얘기래요. 게다가 기상천외한 얘기를 대통령과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현 의원님 무슨 얘기했을지 들으시려면 3,000분 더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. 2만이 넘어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최 의원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소록도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딴 거보다도 역시 부부는 다 비슷하구나. 대통령 부부도 와이프가 꼭 가야 돼. 그러면 안 갈 수 없잖아요. 여기 꼭 가야 돼. 그러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의원님 그 셔츠 광고에도 나오잖아요. 의원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? 와이프가 제일 그거는 대통령도 똑같으세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래야죠. 그래야 집이 잘 돌아갑니다, 의원님. 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나쁜 감정을 갖고 저를 괴롭히더라도 일단 집 밖에서 뭐 그러더라도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안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. 끝나잖아요. 일단 와이프는 다르죠. 와이프는 집 안에서까지.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방송 천재라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 가셔서 어떤 편견
네, 네. 차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도 굉장히 네. 이렇게 심장 한 켠이 아 그래 이러면 안 되지. 벌써 일제 강점기 때부터 몇 년입니까? 그렇죠. 그 네. 세월을 소록도라고 딱 이렇게 해서 한센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그 역사를 다시 또 네, 네. 시키는 거니까요. 저는 그것도 라이따이안 그다음에 베트남 네, 통신실 그때도, 이런 거 네.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사실 좀 잊혀지거나 멀어지거나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의 역사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환해서 디테일이 살아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네.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독서와 네. 계속 자기를 단련시킨 결과예요. 이게 저는 라이따이안 얘기하는 거 들을 때도 네. 그게 아주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어요. 일각에서 맞아요. 국제민주연대. 소수가 예. 아주 소수가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가 저도 같이 시민운동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가슴에 있었습니다만 네. 그거를 끄집어내서 주요 의제로 못 올린 거예요. 근데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. 예, 그러니까요. 그게 왜 그렇게 되겠냐고요.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책을 읽고 자료를 꼼꼼하게 보고 그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남아 있고 네. 그런 거죠. 어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.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.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행사가 뭐냐면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이에요. 아, 그것도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그 공항 문제를 어떻게 네. 그러니까 지역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고 서로 이제 떠넘기기 남 탓 뭐 이런 거고 전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저 무한 군수님이 아무래도 우리 지사님은 광주 편인 것 같아요. 완전히 막 그리고 SPC 이건 제가 전문이잖아요. 대장동. 그래서 정말 막 그 박장대소 폭소가 터지면서도 적절하게 잘 지자체장들이 대응하지 못해서 네.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야 이거 호남 지역 이제 전략 공천 안 된다. 이거 실력으로 승부해라. 엄청나게 그 비판도 많았어요. 그 네. 울산에서도요. 네. 울산시장이 그 3분하라고 다 그랬는데 네. 거의 13분에 걸쳐서 13분. 13분에 걸쳐서 울산 지역 현황 다 얘기하더라고. 네. 그런데 이제 아무도 막지 않잖아요. 네. 그런 자리는. 네, 네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완전 뽕을 빼려고 하시는 아 완전 뽕을 빼려고. 그래갖고 폭소가 터졌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서민적이며 민중적인 언어로 언어로. 그런데 너무 길다는 얘기를 한 예, 거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예. 저는 오히려 그 광주 전남 방문해서 입틀막 하지 마. 예, 그렇죠. 예. 그거 그건 인상적이잖아. 마이크 들이세요. 예, 대조되고. 들어오라고. 예. 대조되잖아요. 그렇죠. 그 네. 언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에 출마하시려고 하거나 지금 지자체장이신 분들은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. 일단 그 도심 공항 문제는 뭐 광주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네. 뭐 수원도 사실은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대구, 광주, 수원 이런 데가 이제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네. 옛날에 있던 군 공항이 이제는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되면서 네.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그 핫 이슈가 되는 지역들인데 네. 제가 알기로는 원래 무안 공항을 신설할 때는 광주 공항을 이전하는 대체 공항으로 이제 시작이 처음에 됐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군공항 이전은 안 되고 그 국제공항 민간 공항으로 일단 개항을 했죠. 네. 된 다음에 이제 광주 공항 이전은 무안군에서는 그 소음의 크기가 다르거든요. 민항기하고 전투기하고는 일단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가 다릅니다. 네. 그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광주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 그 주민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고 무안공항은 아무래도 도심과는 많이 떨어진 곳에 새로 짓다 보니까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가 대단히 더 적은 것인데 이제 그냥은 못 받겠다 이런 취지잖아요. 그렇죠. 무안 무안. 입장은. 네. 근데 광주 입장은 야 이거
광주 공항 이전하고 나면 군 공항 떠나고 나면 여기 뭐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하든 상업용지로 개발을 하든 여기서 남는 돈 다 줄게. 그러면서 1조 주겠다는 얘기를 광주 광역시장이 했는데 했어요. 무안군수는 그 1조 남아? 못 믿겠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, 사실은.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조는 큰 돈인데 예. 그러면서 전남도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예. 최근에 계산한 거 보니까 8천억 정도 남을 것 같다. 예. 그러니까 1조가 안 되네. 이렇게 그러니까 무안군수는 거봐. 1조 안 되잖아. 뭐 이런 거 하는데 대통령이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할게 그렇죠. 이거 사업. 예. 내가 책임지고 예. 사실은 떠넘기지 않겠다. 예. 도심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은요 대통령이 나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진행이. 네. 지자체 간에 서로 자기 지역에서 표 받아서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. 자기 지역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 주셔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.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날 바로 대통령실에 TF 만들라고 네. 지시했고 이제 움직이는 자, 거예요. 근데 네. 옛날엔 TF 만들면 끝이잖아요. 절대 안 그러세요. 당 대표 하실 때도 뭐 네. 만들어주면 끝까지 물어보세요. 일 안 하면 왜 일 안 하세요?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. 왜 일 안 하세요? 네, 네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물으세요. 네. 그리고 그게 길지도 않아요. 예를 들면 뭘 보고를 하잖아요. 요즘도 네. 제가 여당 되니까 너무 힘들어. 왜냐, 네. 의원님 네. 야당일 때는요 네. 방송 3법 만들어. 네. 그냥 거부권이 예상되니 네. 우린 네. 원론적으로 다 넣어. 네. 시민사회 요구도 다 다 받아. 넣어. 네.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돼. 그럼 그 과정에서 되게 심플하잖아요. 그게 원칙적으로 다 하면 돼. 네, 네. 근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게 통과되고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통과도 되고 이게 실현이 돼야 돼. 네. 그럼 더 꼼꼼하게 보게 그렇죠. 되겠죠. 그럼 이 꼼꼼한 과정을 공유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 다 소통하셔야 예, 제가 절대 기자도 안 만나고 저 네. 혼자 김영 간사님이 워낙 유능해서 다 해라 그러다가 네.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한 명 한 명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대통령실과 소통해야죠. 네. 그 여당이니까 대통령실하고 제가 소통해야 됩니다.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너무 디테일까지 끝까지 잘하세요.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